간다고요. 2번 문제. 자, 2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자, 다른 학원은 이거 평균 5개 나왔어요. 평균 5개. 자, 2번의 답은 몇 번? 자, 중과 기준세율 만 2%짜리래. 간주취득이 답이네요. 그럼 기역은 상속 농지니까 2.3% 표준세율로 가요. 풀어봐야 합격해요. 풀어봐야. 니은 디귿은 간주취득이잖아요. 2%짜리. 자, 그 다음 개수로 이번에는 면적 증가죠. 중축 표준세율 2.8로 간다고요. 그럼 2%짜리는 니은 디귿밖에 없네. 답은 3번이라고요. 답은 3번이에요. 자, 3번은 몇 번이에요? 틀린 게. 답은 3번이에요. 맞는 거예요.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이 있는 경우는 9개월. 2번은 맞는 거라고요. 틀린 거를 1번도 맞죠? 증여받으면 취득일이 계약일이에요. 계약일로부터 60일. 1번도 맞고 답이 3번이라고요. 3번. 다른 학원은 평균 몇 개 나왔다고요? 5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개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 다음 요약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쉬는 시간에 7분은 쉬시고 3분은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실력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과세할 대상이 정해졌네요. 그럼 이거를 팔죠. 이제 지금부터는 뭐다? 양도와 양도가 아닌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다? 양도의 정의. 그래서 밑에 별 하나 딱 붙여요. 양도는 개인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무상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유상,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거를 유상, 양도라 그래요. 넘어가자고요. 자, 그럼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나요? 박스.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은 경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양도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 2다. 이게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이 들어갑니다. 남으면 과세하고 손해나면 과세 안 하겠죠? 그리고 양도로 보지 않는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예 세금 계산을 안 합니다. 똑같은 지문입니다. 자, 그럼 왼쪽. 자, 매매는 왜 양도예요? 매도라고도 얘기하죠. 금전을 받으니까. 그리고 과로 공경매도 경락대금이란 유상대가를 받고 빚 갚는 걸로 봐요. 공경매 분할 판매 마찬가지. 그 다음 교환도 뭐다? 물건이란 대가를 받는다. 그 다음 3번 현물 출자도 개인이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죠.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기 때문에 유상대가 양도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나요? 대물변제. 대물변제도 양도로 봐요.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하면 빚 안 갚아도 되죠. 그래서 채무가 변제되는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채무가 변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끝나버렸어요. 채무 변제. 그 다음 위자료, 조세물납, 공사비 다 대물 변제로 봐요. 그래서 위자료는 양도로 본다고요. 대물 변제. 그래서 대물 변제는 부동산을 팔아먹은 걸로 본다고요. 팔고 위자료 줬다. 팔고 빚 갚았다.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양도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을 팔고 위자료가 없고, 부동산을 팔고 세금 내고, 부동산을 팔고 공사비 주고,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고요. 똑같아. 자, 그 다음 수용 방식. 보상금 받았죠?
보상금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사업양도도 어쩌다 한번 파는 거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 그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부담부 증여.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부담부 증여예요. 그래서 증여, 부담 많은 부분은 채무죠. 채무. 그래서 채무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짜잖아.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딱 반으로 나누면 답이에요. 채무는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다. 단 부담부 증여가 누구랑 일어나?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 가족끼리 일어날 때는 짜고 한다 그랬죠? 양도로 안 본다.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이거잖아요, 답이. 그래서 1번 양도로 본다. 2번은 뭐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것만 출제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 배우자 또는 직계 좀 아닌 자랑 일어날 때는 무조건 채무는 양도로 본다. 양도소득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B번 수중자는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증여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단 니은의 별 하나 딱 붙여요. 가족간에. 가족간에는 채무를 뒤에서 갚아줘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전체를 어떻게 한다? 증여로 추정한다.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그죠? 이거 그냥 양도로 안 봐요.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추정은 뭐다? 입증하면. 3번은 입증하면 1번처럼 된다고요. 그래서 뭐다? 디귿 니은의 경우 채무 부분을 입증하면 A는 양도로 보고 B는 나머지는 증여로 보고 기억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로 안 본다. 입증하면 양도로 본다. 그죠? 항상 양도로 안 본다 그러면 틀려요.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채무는 양도로 보고 가족끼리는 양도로 안 보고 세법에서 제일 쉬운 거 매년 출제되는 거.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무상, 유상이 양도죠. 무상은 공짜 증여입니다. 그 다음 2번에 별 하나 딱 붙이고 환지처분. 환지처분이나 환지. 그래서 세모난 땅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고 네모난 땅을 받네요. 네모난 땅을 이렇게 받아. 그래서 이 땅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환지 처분된 땅. 나머지는 보류지로 남겨두죠. 이에는 양도가 아니다. 그럼 환지 처분 받으면 공통이 뭐다? 지목과 지벌이 바뀌죠. 그래서 권리 면적만큼 받았을 때는 양도로 안 본다. 그래서 2번이 그 얘기고. 단 기억의 별 하나 딱 붙이고 매각하면 돈 받잖아요. 이럴 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한글만 잘 읽으면 돼요. 그 다음 3번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 그냥 교환은 양도예요. 지적경계 변경이란 단어가 나오면 지적이 잘못된 거예요. 국가가 지적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이런 거는 양도로 안 본다고요. 자, 그 다음 4번의 별 하나 딱 붙이고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뭘로 본다? 담보로 본다. 양도로 안 봐요. 그러나 빚을 못 갚으면 채무 분리행 시 변제에 충당되면 가등기 상태에서 본등기가 되죠. 이럴 때는 빚을 갚기 위해서 팔아먹은 걸로 본다. 양도로 본다. 양도 담보는 담보로 봐요. 가등기. 그러나 빚을 못 갚으면 뺏어가 버리는 거야. 채권자가. 그래서 채무 분리행 시 변제에 충당되면 뭘로 본다고요?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 5번 공유물의 단순이나 재분할은 어떻게 한 거야? 5대5로 자른 거예요. 5대5는 사고 파는 게 아니죠. 지분 변동. 그러나 4,6제로 잘라 4대6으로 자르면 1은 사고 파는 거예요. 지분 변동이 일어나면 양도로 본다. 단순이나 재분할은 5대5로 자른 거예요.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 옆에 지분 변경 4,6제로 잘랐어요. 또는 지분 변경
변동 일어나면 양도로 뭐다? 본다. 자, 그 다음 소유권 환원은 사고 파는 게 아니죠. 무효에 미칠 거. 무효. 소에 의해서 무효. 이건 무효는 거래가 아니잖아. 그리고 옆에 뭐라고 나왔어요? 신탁 맡겼던 게 해지가 되죠. 소유권 환원.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뭐는 양도로 본다. 적법. 그래서 무효는 소유권 환원 양도로 안 봐요. 그러나 적법은 양도로 본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돼. 적법은 잔금이 끝난 거를 얘기합니다. 청산 후 해제가 되면 양도로 보고, 잔금 청산 전에 해제가 되면 나가리, 양도가 아니에요. 잔금 청산 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적법은 양도로 본다. 잔금 청산 전을 얘기한다. 후를 얘기한다. 후. 잔금이 끝나면 또 양도가 되는 거예요. 잔금 청산 전은 위약금만 주고받으면 끝나잖아. 후를 얘기한다.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와 있나요? 재산 분할. 아까 설명했죠? 유죄료는 양도지만 이혼했어요. 재산 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거예요.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뭐와 헷갈리지 말자. 위자료. 그 다음 9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 밑줄고 양도했잖아. 뭔 뜻이에요? 갑이 자기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뭐 한 거야? 양도. 왜? 증여하면 증여세 폭탄 맞죠? 그다음 갑은 세무서에 무슨 신고합니까? 매매신고. 매매신고하잖아. 세금 줄이려고. 웃기지 말아라 이거지. 가족 간에 무슨 거래냐? 증여받은 걸로 어떻게 한다? 추정. 입증 못하면 증여세 물어봐야 돼요. 항상 추정은 뭐다? 아니다.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가족 간의 양도는 증여 추정. 입증하면 돈이 나가는 거지? 양도로 본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요. 이제 3번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1번 밑줄거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이름만 빌려주는 거예요. 명의신탁은 이름만 빌려주는 거니까 사고 파는 걸로 안 본다. 마지막 줄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옆에 적어 명의신탁하다 걸리면 취득세는 내야 돼요.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명의신탁은. 그러나 양도세는 명의만 빌려준 거니까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취득세는 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으로 가요. 교환은 양도잖아. 계약이 취소됐잖아. 취소됐죠? 그럼 취소되면 뭐다? 소유권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옆에가 뭐다? 선의. 모르고 넘어갔잖아. 선의. 알아들었나요? 양도로 안 본다. 자, 그 다음 밑에 5번. 밑에 5번 봐요. 소유재산을 경매공매. 경매공매는 양도죠? 단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담보예요? 물상담보. 자기는 주체무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주체무자라고요. 억울하잖아. 뺏기니까. 경공매에 참가해서 재취득하는 것은 소유권하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넘어가죠. 자, 그 정도만 알아두고 4번은 뭐예요? 96페이지 설명했죠? 배우자 가족 간의 양도는 뭐다? 증여 추정. 증여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입증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경우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양도로 본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1번 경매. 가족 간의 경매를 통해서 상하면 돈 나가잖아. 양도로 본다고요. 파산 선고 돈 나가는 거. 그 다음 공매도 돈 나가는 거. 주식을 가족끼리 사고 팔아 거래소를 통해서 돈 나가는 거야 다. 5번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하는 거 돈 나가는 거니까 양도로 본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에 기억만 알면 돼요. 별 하나 딱 붙이고
박스의 기억이 뭐예요? 교환. 매년 출제되잖아.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가 나가는 거예요. 교환은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이 교환은 양도소득세에서는 뭐다? 물건이란 대가가 나가니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러나 이전 받는 거는 취득세에서는 뭐라고 답해야 돼? 취득세에서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양도세에서는 양도로 본다. 그러나 취득세에서는 무상이 아니라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양도세에서 안 내오면 취득세에서 나와요. 교환은 대가가 나가는 거지 무상이 아니라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양도와 양도가 아닌 걸 구분됐네. 그럼 이제 양도로 본다 그러면 세금 계산이 들어가야죠. 세금 계산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를 따져봐야 돼? 보유기간. 그래서 보유기간을 따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97쪽 꼭대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보유기간 따지는 거요. 보유기간 2번 출제됐네요. 그럼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보유기간 따지는 용어라고요. 취득일이 언제예요? 돈 준 날, 잔금 준 날. 양도일이 언제다? 잔금 받은 날. 돈 되는 날이에요. 돈 주고 받은 날. 돈 주고 받은 날. 취득일은 언제라고요?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 기본적으로 자, 그럼 이제 뭐만 정리하면 끝납니까? 일반적인 경우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네요. 일반적인 것만 정확하게 정리하면 되는구요. 자, 그럼 일반적인 거래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까요? 계약금 주죠? 계약일. 그 다음 중도금 주고받죠? 중도금 지급일. 그 다음 잔금 끝나죠? 잔금 끝났다. 청산일. 잔금 대금 청산일. 그 다음 등기 마치고. 그럼 거래가 종료된다. 그럼 소유권은 계약일과 중도금 주고받은 날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원칙이 뭐라고요?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다. 그러나 등기 접수일은 예외예요, 예외.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원칙, 대금 청산일, 잔금 청산일.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그 얘기라고요. 대금 청산일이 취득일 양도일이에요. 매수자는 나중에 잔금 준 날이 취득일이 되고 매도자는 잔금 받은 날이 양도일이 된다. 단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뭘로 따진다? 등기 접수일로 따지고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먼저 하죠. 선등기가 있을 때도 등기로 따진다. 그래서 예외가 나왔네. 기억.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뭘로 따진다? 등기로 따진다. 니은. 대금 청산일 전에 그럼 뒤에 게 답이고 등기로 따진다. 빠른 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대금 청산일은 뭐를 얘기한다? 사실상 실제로 주고받은 날이에요. 절대로 양도세는 계약상을 쓸 수가 없다. 사실상 실제로 주고받은 날만 쓴다고요. 이 날이 어떤 날이다? 누구나가 믿을 수 있는 금융거래를 한 날을 얘기합니다.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이런 식으로. 왜 양도소득세는 계약상을 쓰면 틀린 답이에요? 속이니까. 우리가 1주택자는 몇 년 보유하다 팔면은 비과세 받아요? 2년. 근데 딱 보니까 하루 모자라. 하루 모자라니까 꼼수 부리죠? 속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속여? 계약서를 뜯어 고쳐.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계약서는 안 믿어줘. 금융거래를 한 날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거래를 안 하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죠? 그럴 때는 뭐다? 등기 접수일로 따진다는 거야. 불분명할 때는 뭐다? 금융거래를 안 한 거야. 알아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등기로 따지죠. 자,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양도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어요?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나요?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계약서를 썼다.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1,000만 원입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 6월 28일이 양도일이에요. 오늘이 양도일. 그럼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 말일부터 2개월 이내요. 그럼 돈 들어오죠? 돈 들어와.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1,000만 원 부담하기로 약정했네요. 그래서 2번은 잘 봐야 돼요. 뭐를 물어볼 때? 양도 시기, 날짜요. 양도 시기 물어볼 때는 포함한다가 아니라 무조건 제외한다. 이날이 간다고요. 이날이 양도일이야. 무조건. 매수자가 부담한 날짜가 내년에 주기로 해서 양도세를 알아들었나요? 이 날짜는 제외한다고요. 왜 제외합니까? 양도세 징수가 늦어지니까. 그러나 뭐 따질 때? 양도가액. 예를 들어서 5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세가 1,000만 원이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죠? 그럼 이 1,000만 원은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포함. 그래서 양도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5억 1,000이 된다. 그 다음 날짜 물어볼 때는 제외해요. 그래서 그 박스가 날짜 물어보는 지문이라고요. 지금 양도 시기 배우고 있잖아요. 날짜에서는 제외한다라는 얘기예요.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가액을 물어볼 때는 포함합니다. 왜 포함할까요? 양도세가 줄어드니까 포함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외, 가액을 물어보면 포함. 그래서 이 지문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양도 시기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양도 시기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액을 물어볼 때는 포함한다라고 해야 돼요. 왜 날짜에는 제외한다? 양도세 징수가 늦어지니까. 왜 가액에는 포함한다? 양도세가 줄어드니까 포함.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면 끝나네요. 자, 장기할부는 장기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면 장기다. 1년. 계약서를 50년 써. 그럼 세금 못 걷죠? 계약서를 50년 쓰면 장기잖아. 그럼 매도자와 매수자는 약정에 의해서 잔금 전에 인도를 먼저 해줄 수도 있고 등기를 먼저 넘겨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대금 청산 전에 양도세를 걷겠다 이거지. 중 빠른 날이 꼭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 배우는 겁니다. 지금 소인사 중 빠른 날. 그 다음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당했네. 수용당해도 양도세 계산 들어가죠? 역시 뭐다?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반드시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수용개시일이 꼭 들어가야 돼요. 불복하잖아. 그 불복하면 사업시행자는 법에 의해서 수용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다? 중빠른 날. 그럼 수용을 개시하면 토지 소유자는 열받죠? 소송으로 갑니다. 그럼 소송 중에는 양도세 못 걷어요. 소송은 무조건 양도일이 언제다? 소송 판결 확정일.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중빠른 날이에요. 소송은 소송으로 시작해서 소송으로 끝난다고요.
자, 그 다음 상속증여 왜 나왔어요? 왜 나왔냐고요? 취득일 결정하려고. 그럼 상속은 언제 돈돼요? 상속 개시. 증여는 뭐다? 증여 받은 날 돈 되는 거예요. 받은 날 받아야 돈이 되잖아요. 절대 증여는 계약일을 쓰면 안 돼요. 양도세는 받아야 돈이 되기 때문에 받은 날. 계약일은 취득세에서 쓰는 지문이에요. 받은 날, 받아야 돈 되는 날. 그래서 보유기간은 돈 되는 날이에요. 그럼 양도일은 언제예요?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잔금 받은 날. 똑같으니까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잔금 받은 날, 양도일은 똑같으니까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 자가건설한 건축물을 허가받고 취득했을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그러면 앞에 게 없어지고 뒤에 게 답이야. 그 다음 무허가는 사용승인이 안 떨어지죠? 언제나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다. 양도일은 언제예요? 일반적으로 잔금받은 날이 항상 양도일이죠. 자, 그 다음 시효취득 부동산은 과거로 돌아가죠? 과거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취득세를, 취득가액을 낮춰 점유를 개시합니다.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쭉. 20년이 됐잖아요. 이렇게 20년. 그럼 완성일이죠? 시효가 완성됐잖아. 그리고 양도했잖아.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과거로 돌아가요. 20년 전. 남의 부동산 함부로 점유하지 말라 이거지. 세법은 팔아먹었을 때는 양도세 왕창 걷겠다. 이날의 가액으로 계산한다고요. 점유를 개시한 날. 절대 시효 완성이라면 안 돼요. 남의 부동산 점유하지 말라 이거지. 팔아먹는 순간 양도세 폭탄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환지받은 토지도 과거로 돌아가네요. 권리면적만큼 받았을 때는 환지 전.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환지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전. 그러나 증가 감소가 나오면 현실로 돌아오죠.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그래서 농민들 정신 차리라 이게요. 농지를 수용할 때 뭐다? 막 반발합니다. 반발해. 그러나 그 농지를 주고 환지 받죠? 그거를 팔아먹을 때는 세금으로 죽이겠다 이거지. 그래서 환지 전. 과거로 돌아가요. 그러나 증가 감소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다음 날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시험은 이길이라고 나와요. 이길.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전. 그 다음 무효. 무효도 과거로 돌아가요. 소송 막 하지 말라 이거지. 소송 막 하지 말아라. 그럼 무효는 소유권 환원이잖아. 소송에서 이긴 거야. 알아들었나요? 판결에서. 그래서 양도세를 죽이겠다. 과거의 취득가액.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옛날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해. 소송 함부로 막 하지 말라 이거지. 팔아먹을 때는 뭐다?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로 세금을 폭탄 매깁니다. 그래서 시효나 환지나 무효는 과거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거예요. 과거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자, 그 다음 밑에는 뭐가 있나요? 대금 청산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자, 잘 봐야 돼요 이거. 자, 대금 청산. 허가일이 있네.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보유기간. 이날 돈 되는 날에 알아들었나요? 돈 되는 날 보유기간.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언제 돈 돼? 이날이야. 이날이 돈 되는 날. 그래도 뭐라고 나왔어? 대금 청산일. 이날 돈 되잖아요.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에요. 알아들었슈? 근데 봐 이거.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았잖아요. 돈 되는 날이야. 돈 되는 날. 그러나
허가일은 언제 쓴다? 양도세를 예정 신고할 때, 예정 신고할 때는 허가일부터 따집니다. 허가 받기 전에 돈 받았잖아. 돈 받은 거는 무효잖아요. 그래서 예정 신고 따질 때는 이날부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를 물어볼 때 보유 기간은 원칙이 뭐야? 돈 받은 날이야. 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그러나 예정 신고를 물어볼 때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부터 따진다. 이거는 돈 되는 날을 따지는 지문이에요. 대금 청산일 날 돈 되는 날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취득시기 의제 드디어 나왔다. 이렇게 구분나는 거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1호 자산이잖아. 주식이 끼면 안 돼요. 그래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몇 호 자산? 1호 자산. 주식은 1년 뒤로 계산합니다. 주식은 시험에 안 나와. 항상 1호 자산. 줄여서 뭐다? 8485. 왜 수많은 숫자 중에 84년부터 시작할까요? 기준시가 고시가 84년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84로 시작하는 거예요. 몇 호 자산? 1호 자산.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자, 기타. 기타 1번. 1번도 과거로 돌아가. 과거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갔다. 원조합원이에요.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취득일은 재개발, 재건축 전. 보유기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아, 우리의 집이 재개발이 들어가서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죠? 그럼 취득일은 원래 취득일 전.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3번 정도 알면 돼요. 경락.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을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경매대금 완납일. 그 다음 4번 어음에 밑줄고 어음을 주고받으면 언제 돈 되는 날이야? 결제일. 교부일 하면 안 돼요. 결제일 돈 되는 날. 교부일 하면 안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뭐 배웠어 지금 여기까지? 과세대상. 양도와 양도가 아닌 거 구분하는 거. 그 다음 보유기간 따지는 거. 여기까지는 자꾸 보면은 여기서는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수강생은. 공부 안 하면 세법 공시도 정말 여기서는 뭐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되잖아. 일반적인 거.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야. 자꾸 눈에 익히면 되는 거예요. 이거 원칙 대금 청산일. 그죠? 계약상 사실상 이게 불분명할 때는 금융거래 안 했지? 등기로 따지고 빠를 때도 등기로 따지고 그 다음 양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날짜 따질 때는 뭐다? 날짜 따질 때는 제외하고. 왜 제외해? 제외하는 이유 양도세 징수가 늦어지니까. 가액 따질 때는 포함하고. 왜 포함해? 양도세가 줄어드니까. 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무에서는 5억으로 신고해요. 양수자가 부담하는 거 신고 안 해. 그러나 걸리면 거기에서 40%가 세금이 붙어요. 부정한 거래니까. 할 게 없잖아요. 자, 그 다음 98조. 지금부터 이제 5번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4문제 가까이 나와요. 양도소득세 뭐다? 계산 구조. 이거 식 꽉 잡았잖아. 우리 이거 5월 달에 한 거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식 다 적혀 있죠 거기?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은 벌써 식이 딱 정리되어 있어. 합격을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정신이 없고. 4번째 배우는 거예요. 식. 다 식 진짜 1단계 뭐 구해? 양도차익. 2단계 뭐 구해요? 양도소득 금액. 3단계 과세표준. 4단계 뭐다? 산출세액. 그럼 신고납부 이렇게 하고. 식 다 끝났어요. 이거 정리 이거.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길이 있어야지. 양도가액을 5글자로 뭐라 그래? 5글자로 총 수입금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총 받은 돈이 양도가액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경비를 빼야죠. 가장 큰 경비는 뭐다? 취득가액. 그 다음 두 번째 빼는 경비는 뭐다? 자본적. 수익적이 아니라 자본적. 양도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그러면 뭐가 나와요? 1단계에서 양도차익이 나오네요. 남으면 양도차익. 손해나면 뭐라 그래요? 양도차손이 나와. 그럼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이죠? 왜? 취득가액은 옛날 거 적으니까. 여기에다 바로 세율을 곱하면 폭탄 맞아. 그래서 뭐를 빼주는 거야? 물가 상승분을 빼줘요.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옛날 거잖아.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빼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 그러면 실질소득이 나오지? 실질소득을 우리는 세법에서 뭐라 그런다? 양도, 소득금액, 양도하고 번금액. 이게 번 거야. 이해를 보려고 기본비용이 들어가죠? 기본비용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양도, 소득, 기본공제.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고요? 과세표준이 나온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결국 몇 번 계산하는 거야? 3번, 1번, 2번, 3번.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곱한다? 세율.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소액이 나오네.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야.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벌써 딱 정해져 있어. 이 식이 딱 정리가 돼. 어정쩡한 부분은 어정쩡해. 시험 봐봐야 알아요. 제 경험상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배우는 거야. 5월 달에 지금 지난번에도 배웠고 지금 또 배우잖아. 중요하니까. 잠깐 식 모르면 나는 앞으로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멀고 사람을 절대 만나면 안 돼. 오로지 공부만 해야 돼. 가족 빼고. 그죠?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식 절대 지우지 마세요. 저거. 오늘의 목표는 식이라도 알고 집에 가자.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